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바람도 충분히 어떤 부정행위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판례 입장은 일관되게 정서적인 외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구희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사랑을 갈구한 아내의 사연을 제가 좀 들려드릴 텐데요. 사랑을 갈구하는? 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 받으려고 결혼한 거고. 근데 요 의뢰인은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좀 살이 좀 찌신 거죠. 살이 좀 쪘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결혼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다 보면은 좀 살이 좀 찔 수도 있고 몸매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분은 계속 사랑을 받고 싶으셨는데 남편이 이제 외면하시는 거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섹스리스 부부로 살고 있다. 5년이요? 라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섹스리스 부부인 것뿐 아니라 남편이 이제 막 폭언도 하시고 돼지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의 네. 반격, 이 반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 기간은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그 결혼 기간은 한 대략 한 10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그 주말 늦은 밤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제 남편이 주말에 이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출장을 가신 주말 낮에 소위 말하는 그 오픈 SNS, 오픈 깨또 네. 거기에서 이제 남자분들을 만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외도한 사건인가라고 들어봤더니 점점 본인의 어떤 고해성사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제 남편분이 출장 가실 때마다 남편이 이제 어디 출근하실 때마다 이 나한테 돼지라고 하는 남자 말고 나를 정말 여성으로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채팅방을 찾아 헤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익명으로 만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더라도 내가 여자인 것만 밝혀지면은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거기에 맛이 들린 거예요. 이분도 충격적인 게 다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친구한테 나 외롭다. 다른 친구가 야 그렇게 외로우면 오픈 채팅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외로우신 어떤 여성분들 특히 이제 유부녀분들이 많으시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오픈 채팅을 시작했는데 방금까지 우리 남편은 나한테 돼지야 살 좀 빼라 아내분이 만지려고 하면은 손 치워 뭐 야한 속옷을 입어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 남자분들은 얼마나 이 아내분을 좋아해 줬겠어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만나자 뭐 그리고 목적은 뭐 좀 안 좋은 목적일 수 있지만 여자분도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너무 이제 맛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오픈 채팅방 열어서 나랑 사랑해줄 사람 딱 제목도 제가 봤는데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남자 없나요? 나를 아껴줄 남자 없나? 이런 방향.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혹해요. 혹하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셔서 이제 매일매일 그런 온라인상의 사랑을 즐기셨던 거죠. 만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또 착하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을 피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도 좀 안심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내분이 인터넷상으로 남자분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만나는 거에 좀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 아내분의 주장이니까 제가 사실 100% 확신은 못했어요. 이 남자분께서는 만났다. 우리 와이프 100% 만났을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뭐 이제 논쟁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화내용으로 봤을 때 수위가 좀 높아요. 수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뭐 저희는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그냥 대화만으로 충분했다. 만나면은 분명히 또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서 가장을 파탄시키고 싶진 않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는 바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주고받는 대화에 이제 수위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정서적인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정서적인 바람인지 확신할 수도 없지만 수위가 좀 세요. 처음에는 아내분이 이제 보통 뭐 반갑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힘들어요. 뭐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매일매일 연락을 하다 보면은 뭐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잘 잤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왜냐면 그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좀 안락감을 느끼잖아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근데 사랑에 나오면은 뭐 그 다음에 또 야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수위가 높은 성적인 외설적인 내용들이 좀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들도 오고 가고 실제로 그 남자분하고 자기 신체를 찍은 사진들도 오고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과연 이게 어떤 단순한 정서적인 의도로 볼 수 있느냐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 정도는 바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바람도 충분히 어떤 부정행위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정서적인 외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막 보고 싶다, 뭐 사랑해, 뭐 이 정도도 이제 그러면 정서적인 외도로 보시는 거죠, 판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한 번 만났어. 그러니까 한 번 그날 채팅에서만 만났어. 그래서 만나자마자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갔어 채팅방을. 근데 그것만으로 외도를 인정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내의 어떤 뭐 횟수라든지 상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남자분들하고 있는 대화의 수위라든지 길이를 봤을 때는 정서적인 외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었고요. 저희가 봐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의 규칙 사유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 여기까지 가게 된 어떤 원인에는 그쵸. 남편이 우리 아내한테 뭐 돼지라 그러고 뭐 만질라 그러면 도망가고 이러니까 남편이 너무 아내를 그냥 뭐 여자로 취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정조 의무도 있지만 부부간에는 어느 정도의 뭐 스킨십을 해야 될 의무 그런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잠자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뭐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주셨고 이제 아내분의 의견도 좀 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좀 가자라고 하셨었습니다. 네, 그럼 조정으로 이혼이 된 사건일까요? 네네. 결국? 그래서 조정으로 갔어도 양쪽이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분 주장은 그런 거죠.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나는 뭐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나는 스킨십은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스킨십은 아예 한 적이 없다. 라는 주장이었고 남편분은 못 믿겠다. 그리고 뭐 남편이 사랑 좀 안 해준다고 외간 남자들이랑 몸사님 보내는 게 맞냐. 그러면 또 아내분은 야 너 때문이다. 너가 나한테 막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화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 각자 갈 길 가자. 너는 평생 뭐 오픈 채팅이나 해라. 그럼 너는 뭐 예쁜 여자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로 간에 이제 재산 분할도 좀 있었고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아내분은 굉장히 좀 억울했습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변호사님? 이게 뭐 관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서적 외도가 판례상으로는 충분히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럼 아이도 있었을까요? 아이가 있으셨는데요. 네. 뭐 그 아이는 이제 그래도 엄마랑 애착 관계가 충분히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분이 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팅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아내로 보였었고 실제로 아내분도 내가 그냥 말만 하고 카톡만 쳤는데 네. 내가 뭐 손끝 하나 스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외도냐라고 나가실 때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양육권과 친권은 어머니에게 가져갔는데 네. 어쨌든 좀 이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제 뭐 좀 의무적으로 어떤 부부간에도 스킨십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다른 사건들도 뭐 섹스리스로 인해서 이혼이 된 사건 뭐 이런 것도 많을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정조의 의무에는 사실은 정조의 의무라는 거는 아예 뭐 바뀌든 아니든 정조를 지켜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료처럼 지켜라라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만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정조 의무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부부간에는 뭐 그렇게까지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더라도 법에서 보기에는 부부간의 어떤 혼인 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